블록체인 위에 중앙은행을 세운다? 이거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저희가 한번 이 208 프로토콜이라는 프로젝트의 공개 자료를 가지고요. 이 야심찬 경제 모델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던지는 질문은 사실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개입 없이 오로지 코드로만 돌아가는 자동 중앙은행이라니 과연 이게 그냥 허황된 꿈일지 아니면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그 설계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순서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 프로토콜이 스스로를 어떻게 비유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가격 안정화는 어떻게 시키는지, 그럼 사용자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들이 그리는 최종 그림은 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뭘까요? 바로 이들이 직접 제시하는 비유를 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208 프로토콜은요, 스스로를 세계 경제의 심장부,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에 빗대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보입니다. 전통적인 중앙은행이 쓰는 도구들을요, 어떻게 암호화폐 세상의 언어로 번역했는지가 딱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금리를 조정하는 건 스테이킹 보상으로, 또 국채를 발행하는 건 프로토콜 채권으로 바꾼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바로 뭐냐면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던 모든 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움직이는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코드가 대신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자료를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숙제죠.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기도 하는 이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시나리오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메인 토큰인 PHI가 80달러에서 100달러로 갑자기 팍 올랐습니다. 보통은 다들 환호하겠죠? 하지만 이 프로토콜은 이 25% 급등을 비정상적인 과열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즉시 개입할 준비를 하죠. 이렇게 가격 급등이 딱 감지되면 시스템의 첫 번째 방어막인 유동성 채권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뜨거워진 시장의 열기를 식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 과정이 생각보다 아주 영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쨌든 시장가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 채권을 사겠죠?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그냥 가격을 펌핑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프로토콜의 거래 기반, 즉 유동성을 더 두텁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쓰입니다. 투자자는 싸게 사서 좋고 시스템은 더 안정적이 되니 좋고 바로 이런 윈윈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로도 시장의 매수세가 식지 않고 계속해서 가격이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토콜은 숨겨뒀던 두 번째 카드, 훨씬 더 강력한 도구를 꺼내듭니다. 그게 바로 준비금 채권입니다. 이것도 할인된 토큰을 제공한다는 점은 똑같아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투자된 돈이 쓰이는 곳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돈은 프로토콜의 중앙금고, 즉 재무부로 곧장 들어가서요. 아예 새로운 토큰을 찍어내는 데에 대한 일종의 담보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수요가 폭발하니까 아예 토큰 공급량 자체를 확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들어온 돈으로 기존의 토큰을 예치하고 있던 모든 사용자들, 그러니까 스테이커들에게 나눠줄 보상 재원까지 마련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전략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점을 확 바꿔서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바로 스테이킹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요. 거래소에서 PHI 토큰을 사서 이걸 프로토콜의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은행 예금처럼 넣어두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예금이요, 복리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6시간마다 꼬박꼬박 이자가 나오는데 이 이자를 찾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원금에 합쳐져서 다음 이자를 만들어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내 토큰 수량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효과를 노리는 거죠. 당연히 더 오래 묶어둘수록 더 높은 이자를 줘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 투자 철학이 나옵니다. 오늘 당장 가격이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지갑에 쌓이는 토큰의 개수다. 바로 이겁니다. 자료에 있는 이 표가 그 전략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한번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볼까요? 토큰 가격이 무려 90%나 폭락해서 $5가 됐다고 쳐보죠. 보통 이러면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내 토큰 수량이 20배로 불어났다면요? 초기 투자금 $10,000가 $20,000가 되면서 오히려 2배의 수익을 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말 대단하죠? 바로 이겁니다. 가격의 불확실성을 수량의 확실성으로 덮어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다면 반대로 걱정되는 것도 있죠.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려고 달려드는 뱅크런 사태입니다. 자료에는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장치가 바로 수익 인출 메커니즘입니다. 내 원금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뺄 수 있지만 거기서 불어난 수익금은 이 특별한 규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아주 재미있는 선택지를 줍니다. 성격이 급해서 수익금을 당장 빼고 싶으세요? 그럼 15일 만에 빼세요. 대신 25%는 수수료로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180일, 딱 6개월만 기다릴 자신이 있다면 수수료 한 푼 없이 전부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한꺼번에 파는 걸 막고 오래 버티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는 아주 영리한 시간차 공격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프로토콜이 PHS라는 토큰 하나만 가지고 만족할까요? 아니요. 자료를 보면 이들이 그리는 그림은 훨씬 더 큽니다. 바로 거대한 디파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 큰 그림의 핵심 동력으로 HB라는 두 번째 토큰을 소개합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듀얼 토큰 플라이휠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자전거 페달처럼 두 개의 토큰이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전체 생태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사용자들이 PHI를 스테이킹하거나 친구를 데려오면 보상으로 HB 토큰을 받아요. 그럼 이 HB를 팔겠죠? 그때 매도 금액의 10%가 수수료로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수수료가 자동으로 시장에 나가서 메인 토큰인 PHI를 사들인 다음에 소각, 즉 영원히 없애버리는 데 쓰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PHI의 가치를 떠받쳐주는 매수세가 마르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계속 펌프질을 해주는 거죠. 결국 이런 복잡한 장치들은 모두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퍼즐 조각들입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토큰 하나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자체 스테이블 코인까지 갖춘 하나의 완결된 금융 제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2008 프로토콜이 제시하는 아주 복잡하고 자동화된 경제기기의 내부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실수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코즈의 논리만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정말 대담한 시도죠.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광기를 정말 코드가 인간보다 더 잘 다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위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 속에 숨어 있는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